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16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아 참 인간이 팩트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불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망집의 번뇌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망집은 인제 자기만의 집착으로 인제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나 무시 안 했는데 무시했다고 괴로워하고.'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불난집이라고 그래요, 불난집. 화태. 그러니까 뭐 불난집에 사는 것처럼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뜨거운 양철 지붕 위의 고양이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영화 제목이었죠? 그 너무 마음이 괴로울 때는 정말 어디다가 발을 댈지 모르는 고양이처럼 뜨거운 양철 지붕 위에 있는 고양이처럼 그렇게 살게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인제 불교에서는 또 그거를 그런 식의 상황을 이제 "화택이다. 불난집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1 분에 100 단어를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데 생각은 400 단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300 단어가 자기가 덧붙이는 얘기예요. 말하거나 듣지 않은 이게 덧붙이는 얘기예요. 그 이 300 단어가 망집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든 게 망집은 아니지만 망집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거나 듣는 것보다 내가 덧붙이는 생각이 3 배가 더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4 배가. 그쵸? 그러니까 왜 우리는 '아 쟤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써?' 이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소설을 안 쓰겠냐는 거예요. 망집으로 막 된 그런 소설을 나도 쓰겠죠. 인제 좀 소설을 가능한 한 적게 쓰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을 들어요. 음. 그런 의도로 안 한 말인데 내가 자꾸 뭐가 어디에 꽂혀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제 뭐 그래서 이제 "자존감 타령하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롤로메이라고 실존주의 심리학자의 글인데요. 남들은 나의 객관적 현실을 보지만 저 사람은 뭐 키가 몇이고 외모가 어떻고 뭐 연봉이 얼마고 뭐 딸인지 아들인지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막 이런 내가 처해 있는 객관적 현실을 보지만 나는 어떤 현실을 살아요?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주관적 현실을 살아요. 그게 바로 심리적 현실이죠. 그래서 가끔 굉장히 객관적으로 뭐 정말 좋은 스펙이에요. 좋은 스펙인데 굉장히 그 안에 그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의 심리적 현실에서는 그 사람은 열등한 거예요. 그걸 남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네가 왜 뭐가 아쉬워서 어?" 이러죠. 막 대기업에 좋은 학벌에 뭐 부모님도 재산 있으시고 막 이런 아주 일방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객관적 현실 조건이 좋은데 그런데 본인은 되게 어떤 부분에서 정말 남들이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그런 열등감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살아가는 그런 심리 현실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가난한 집인데 맞이는 그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으면서 크고 둘째는 그 가난에 대해서 되게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크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사람마다 예 다른 심리적 현실을 산단 말이죠. 그럼 뭐 왜 그런 다른 심리적 현실을 사느냐는 뭐 연구 대상이지만 사람마다 그게 다 경험이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거죠 사실은. 예 심리학에서 그 부분을 연구하려고 하지만 어떤 요인이 그런 심리적 현실을 만드는지를 연구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삶을 이끄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뭐 하고 싶은 마음이면 해야 될 이유가 보이는 거고 하기 싫은 마음이면 하지 말아야 할 핑계가 보이는 것처럼 예. 네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여 마음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유년기의 병적인 영향을 찾아내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유년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좀 많은 사람이 있고 그거를 찾아내서 치유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고 쪼끔 찾아내서 치유하기가 쉬운 사람이 있을 뿐 어떠한 마음의 상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무의식을 보라는 거는
아, 내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라고 하는 무의식적 작용을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를 잘 성찰해서 마음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유년기의 병적 영향을 찾아내고 치유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나의 무의식을 좀 보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이런 작업을 했었냐 안 했었냐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유년기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좀 이렇게 영향을 끼쳤는데 나는 그걸 이러이러하게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면 무의식을 좀 볼 줄 아시는 분인 거고, 유년기? 뭐 이러면 이제 이거는 좀 아직 그 작업이 안 되신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하다 보면 논리가 안 통하는 부분이 심리적인 왜곡이 있는 부분이고 심리적 특징이 작동하는 부분이고, 그런 심리적 특징 밑바닥에는 무의식적 작용이 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무의식적 작용까지 잘 알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 저 이 주디스 울로프 이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감정의 자유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평생의 상처를 안고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당신 때문이라기보다 자기 자신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A라는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를 해요. 그러면 그건 A가 잘못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열등감이 있거나 자존감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아, 난 저 사람한테까지 무시당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A의 문제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왜 무시를 하려고 들어?' 왜 굳이 또 무시를 하고 싶겠어요. 그 사람도 어떤 열등감이 있어서 누구를 무시해 치워야 속이 시원한, 음 좀 누르고 자기 잘난 맛을 확인해야지만 속이 시원한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볼 때 A를 볼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좀 문제가 있네, 저 부분에서.' 이러지 그게 내 자기 탓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예, 인제 이 슬라이드는 만든 이유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상해서일 수 있는 가능성 좀 생각하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뭐 내 탓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좀 이상하네.' 근데 뭐 굳이 그 기분 나쁨으로 너무 몸을 던지지 마시고 '저 사람 좀 뭐 어디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죠. 예. 그리고 사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고, 예. 일단 무시의 문제는 무시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요. 예.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또 길어집니다. 네. 가 보죠. 자, 롤로메이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조금 다소 어렵습니다. 쉽게 읽히지는 않는 책이긴 한데, 마음속 깊이 진실로 자기를 아끼는 사람은 겸손하게 행동하는 데 반해 마음속에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만심이라는 위안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잘난 척하고 싶어 하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면 '아유, 저 사람 좀 문제가 있구나.' 겸손하기 어려울 만큼 자만심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또 너무 막 '어, 뭐 저런 사람 싫어.' 이러면서 또 매달리지 마시고. 예. 또 굳이 또 왜 싫은지는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싫으시면 '왜 나는 그 사람이 싫을까?' 누구나 다 잘난 맛에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 보는 거 쉬운 일은 아니긴 해요. 그런데 나의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을 보면 볼수록 타인의 잘난 척하는 마음을 용서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나의 잘난 척하는 마음을 못 볼수록 타인이 잘난 척하는 게 정말 눈꼴이시여서 못 보는 거예요, 눈꼴이. 예. 그래서 내가 뭐가 특별하게 싫다거나 그러면 '나는 이게 왜 이렇게 특별하게 싫지? 왜 강하게 싫지?'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마음의 그 무의식을 들여다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엘리노 루즈벨트 이 양반도 정신과 의사인데요. "기억하라. 그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으로 하여금 열등하다고 느끼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음
예전에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고 그랬을 때 지나 놓고 보니까 그게 그분이 저가 돈이 없다고 무시를 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무시를 못 받았어요. 왜 무시를 못 받았냐 하면 돈이 없는 게 창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박사과정에 이게 시간 강의를 나가는데 성인분 학습자한테 이제 시간 강의를 나가는데 그분이 "어머 인문학 시간 강사 그렇게 돈을 못 번다면서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네."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굳이?" 이러고 근데 저는 기분도 안 나빴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게 창피하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니까 "좀 불편하다." 이러니까 근데 제가 15년 뒤에 무시를 그 무시가 저한테 15년 뒤에 도달을 했네요. 그때 제가 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시절이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무시가 나에게 오질 않아요. 예. 뭐 반사하라 요즘 그런 말도 하긴 그러는데 내가 동의를 안 하니까 "넌 돈이 중요해? 난 안 중요해." 이러면 딱 끝이거든요. 예. 무시를 반사하라는 게. 그쵸? 네 엘리너 루즈벨트의 말이 좀 한 방이 있으시죠? 예. 여러분이 동의하니까. 여러분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 부분에 여러분이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느끼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 부족한 부분이 있죠. 저는 손으로 하는 걸 잘 못해요. 맨날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이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주 황당해해요. 하도 물건을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이래 가지고 말만 쪼끔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지 손으로 뭘 하는 걸 정확하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죠. 그쵸. 근데 막 그거를 '못하는 거가 다 없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해 버리면 자꾸 콤플렉스 느끼고 기분이 나쁘고 예 열등감 느끼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동의가 되었다면 예 내가 열등하다는 거가 동의가 돼서 나도 열등감을 느꼈다면 고 부분에서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뭐. 음 열등한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도 없고요. 그쵸. 네. 엘리너 루즈벨트의 이 얘기는 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했는데 제 설명이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잘 알아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